네, 영상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신 영상들은 100% 컴퓨터 그래픽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발전했는지를 여러분들께 우선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그 어드밴스드한 비주얼 컨텐츠를 소개를 해드리는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비주얼 컨텐츠를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과거부터 생각을 해보자면은 사진에서 시작해서 영상에 이르기까지 카메라로 캡처를 해가지고 정지 영상을 여러 장을 캡처를 하면은 영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뭔가 비주얼 컨텐츠 내지는 영화 이런 것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흔히 CG 또는 VFX라고 얘기를 하는 불리우는 컴퓨터 그래픽에 기반이 된 기술들이 많이 이제 추가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우리 흔히 보는 SF 영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런 그 컴퓨터 그래픽 기술들이 많이 이제 도입이 되고 추가가 되고 그랬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D 그래픽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발전이 어느 정도 상황까지 갔는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좀 이해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픽 하면은 우리가 이제 단편적으로만 봤을 때는 2D 그래픽하고 3D 그래픽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D 그래픽이라고 보자면은 예를 들면은 포토샵 같은 부분에서 내지는 뭐가 있을까요? 어도비 캐릭터 애니메이터도 마찬가지. 그건 이제 요즘엔 3D도 또 지원을 하니까요. 포토샵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평면의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평면의 이미지상에 구현이 된 그런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캐릭터를 디자인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 캐릭터에 대한 그림을 그린 이게 2D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그 그림을 옆으로 이렇게 돌려보면은 옆면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네, 2D입니다. 그게 2D고요. 3D 그래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의 3D 모델, 우리가 이게 찰흙을 빚어 놓은 것과 같은 형태의 모델이 있고요. 그 모델을 우리가 이제 뷰포트라고 해서 이제 이 보는 각도를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각도에 따라서 진짜 뭔가 사람에 대한 캐릭터가 있다면은 사람 전면에 얼굴에 이 얼굴이 표현이 된다 그러면은 보는 관점을 돌리는 경우에 뒤통수도 보이는 옆면에 있는 귀도 보이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캐릭터가 3차원화된 그런 부분을 우리는 이제 3D 그래픽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D 그래픽도 발전을 하지만 2D 그래픽과 동시에 이제 3D 그래픽이 많이 발전하기 시작했고, 이거를 참 쉽게 설명을 드리려면은 아무튼 게임 쪽 분야에서도 3D 그래픽이 사용이 되고 있기도 하고,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미 많이 3D 그래픽을 소비를 하고 계시죠. 정말 많은 분야에서 소비를 하고 계십니다. 3D 그래픽을 소비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번 시간에 소개를 해드릴 부분은 바로 Unreal Engine이라는 3D 게임 그래픽 엔진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 뜬금없이 게임? 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저는 모든 그 엔터테인먼트 산업, 모든 미디어 산업, 모든 영상 산업의 최종적인 종착지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급진적인 얘기로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지어 모든 어떤 시각 예술을 바탕으로 한 모든 예술, 이러면 욕먹을 수도 있어요. 모든 예술의 종착지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모든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들의 결합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게임의 그 인트로 도입 부분에서의 시네매틱 트레일러 이런 거 가지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도 모르겠어요. 제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20대 분들도 계실 것이고, 연령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라떼는이라고 또 말씀을 드리면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 때 이제 한참 유행했던 게임이 뭐냐면요, 세기말 2000년대 세기말에 한참 유행했던 게임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실행을 하면은요, 도입부에 그 시네매틱 트레일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와 같은 느낌의 도입 영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되게
멋있었거든요. 그냥 그때 당시에 지금 22년 전이죠. 네,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 이렇게 스페이스키 눌러가지고 그냥 스킵해가지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한참 이렇게 네 매번 실행할 때마다 와 하면서 쳐다봤던 기억이 납니다. Who's in charge here? Where is the air support? So, Gerard, I suspect you have a good reason for pulling me away from my duties. Your vodka can wait, my good Alexei. Come, stand here. You need to see this. I know all about the Zerg, Gerard. We've all seen the tapes 100. You've seen nothing. Dissecting a dead Zerg in a lab is one thing. Unleashing them on men is another. You must go into this with both eyes open. Once started, there's no going back. Are you prepared to go all the way with this, Alexei? Yes. Yes, I am prepared to go all the way, my good Admiral. Good. Good. I knew I could count on you. Admiral, the colonist base will be overrun in a matter of minutes. Shall we intervene? Take us into orbit, Mr. Malmsteen. We've seen enough. 그래 뭐 단순히 뭐 우리가 그런 예술성을 따지자면은 그런 시네매틱 트레일러에서 끝나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시네매틱 트레일러로 끝나고 실제 게임은 2D와 같은 느낌으로 아주 저사양의 그래픽으로 게임이 진행이 됐다면 한번 상상해 보시죠. 요즘은 실제로 뭐 그런 게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시네매틱 트레일러가 게임이라면 게임이 시네매틱 트레일러 정도의 퀄리티로 진행이 된다면요. 예술성을 논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근데 지금 그것이 지금 실제로 이루어졌죠. 네,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 얼마든지 가능한 세상이 되었고요. 실제 그런 게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스타크래프트 얘기를 하고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언리얼 엔진이라는 것은 게임 기반의 3D 그래픽 엔진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언리얼 엔진을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에픽 게임즈라는 곳에서 만들었습니다. 에픽 게임즈는 또 뭘로 유명하죠? 리그 오브 레전드로 유명하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롤이라는 게임. 그래서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리고 페이커라는 분이 정말 유명하신 분이시죠. 거기서 만든 게임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자꾸 말이 딴 데로 새니까 일단 중심을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에 3D 그래픽, 영화, 영상용 내지는 그런 3D 그래픽을 사용을 할 때에는 리얼 타임이 아니었습니다. 리얼 타임이 아니고 다양한 도구들이 있죠. 마야가 있고 3ds max가 있고 블렌더가 있고 등등 다양한 3D 그래픽 도구들이 있는데 지금 요즘에는 어도비가 3D 그래픽 도구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또 서브스탠스까지 인수를 해가지고 어도비에서도 이제 서브스탠스라는 3D 그래픽을 할 수 있는 도구를 또 만든 거 아니죠. 그냥 회사를 사버렸죠.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만 그런 기존의 전통적인 3D 강호들하고요. 3D 게임 기반 그래픽 엔진하고의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이 3D 그래픽 기존의 전통적인 우리 3D 맥스와 같은 그런 기존의 전통적인 엔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3D 그래픽 디자인을 하신 다음에 최종적인 결과물을 얻으실 때 렌더링이라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근데 이 렌더링이라는 과정이 배치 렌더링입니다. 실시간이 아니고 한번 렌더링으로 이제 구워내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근데 그 시간이 어느 정도로 걸리냐면은 보통 영화 같은 데서 우리 VFX니 해가지고 이제 영화에서 특수효과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나라 영화에서도 정말 많이 사용하죠. 1987과 같은 영화의 뒷부분은 사실 사람들이 없는데 거기다 다 사람 채워놓고 이런 류의 VFX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는 요즘 몇 년 전에 또 유행했었던 넷플릭스의 승리호와 같은 아주 멋진 SF 영화 같은 경우에도 거의 90% 이상이 VFX죠. 네, 이 컴퓨터 그래픽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만들 때 기존의 그런 3D 맥스니 마야니 이런 기존의 전통적 도구들은 배치 렌더링이라는 걸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심히 모델링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설계를 하고 뭔가 만들어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익스포팅을 할 때 우리 프리미어에서 렌더링 하시듯이 렌더링을 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렌더링을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냐면은 프레임당 30분이 걸렸습니다. 대략. 상상이 안 되시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스타워즈와 같은 영화나 토이스토리와 같은 영화 같은 것들을 이제 그렇게 3D 그래픽 도구들을 사용해서 만든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엄청나게 많은 컴퓨팅 자원들을 쏟아 붓고서도 프레임당 30분이 소요가 됐다는 겁니다. 프레임당 30분. 여기서 얘기하는 프레임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영화 같은 경우에는 1초에 24장의 프레임으로 보여지잖아요. 영화가 24장.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보통 만나보시는 이런 유튜브에서의 영상들이 보통은 일반적으로 30프레임 퍼 세컨드, 30장.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TV를 보시게 되면 TV는 이제 인터레이스드이긴 합니다만 60프레임으로 보여지죠. 그런데 한 개 프레임을 만드는데 30분이 걸렸다고요. 한 개 프레임을. 그러면 1초의 영상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그러면 30분 곱하기 24 하면 되겠네요. 700분이 넘게 걸렸다는 얘기죠. 700분이면 몇 시간이죠? 네. 한 16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1초를 만드는데. 상상이 가시나요? 기존에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기존의 3D 그래픽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우리 보는 토이스토리니 이런 영화 기반 애니메이션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컴퓨터 그래픽들. 그 정도가 소요가 됐기 때문에 이 배치 렌더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 구워냈어요.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영화를 만들어내고 딱 보니까 어디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림자가 뭐 잘못 표현이 됐어요. 실수가 발견이 됐어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다라는 거죠. 정말 많은 시간이, 정말 많은 컴퓨팅 자원이 소요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영화 같은 것들을 만들 때 VFX 작업하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엄청나게 많은 고비용이 들어가면서 수정이 힘들어요. 수정 한번 하려면은 그 고생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 뭐 일단은 이 VFX나 이제 그런 전통적인 영화 기반의 뭐 특수 효과나 3D 그래픽은 그렇다라고 가정합시다. 그쪽으로 차치하고, 자, 게임은 어떤가요? 게임의 퀄리티가 지속적으로 향상이 됐습니다. 게임의 퀄리티가 지속적으로 그 품질이 높아지면서 뭐 이건 뭐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되었죠. 과거 처음에 스타크래프트 1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허접한 그래픽이었다가 점점 게임 그래픽이 발전을 하잖아요. 자, 근데 게임 그래픽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죠? 실시간 리얼타임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내가 커서키 마우스 조절해가지고 내가 캐릭터를 움직이면, 내가 총을 쏘면, 여러분들 뭐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총을 쏘면 실시간으로 그게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성이 있습니다. 실시간성이 있고, 실시간성이 있는데 그 안에 그래픽적인 요소들, 그래픽적인 액터들이나 뭐 다양한 이런 그 시퀀스나 뭐 다양한 것들이 실시간으로 가변되는 부분들이 실시간으로 렌더링이 돼야 된단 말이죠. 뭐 1초에 60프레임이 됐던 뭐 70프레임이 됐던 실시간으로 렌더링이 되는데, 그 렌더링 되는 그 그래픽의 품질이 아까 말씀드렸던 영화상의 특수효과의 품질과 비등한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굳이 얘를 쓸 필요가 있나요? 게임 그래픽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게임 그래픽 엔진에다가 액터 집어넣고 뭔가 시퀀스 만들어 놓고 여기서 폭탄이 터지고 뭔가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구현을 해 놓은 다음에, 심지어는 카메라 배치까지 그 안에서 그냥 우리가 보는 관점에 대한 배치까지 끝내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카메라 배치까지 해서 이렇게 쭉 카메라가 뭐 줌인을 하고 카메라가 주인공을 쫓아다니고 한번 뒤집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타임라인 설정까지 다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실시간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실시간으로 내가 직접 통제를 할 수 있어요. 뭐 캐릭터를 왼쪽으로 움직이든 오른쪽으로 움직이든 통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캐릭터만 통제 가능한가요? 그 가상의 메타버스 환경조차도 내가 만들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통제도 할 수 있고 문도 열고 뭐 하는 류의 그런 통제를 하는데, 그 그래픽의 퀄리티가 우리 뭐 마야로 1초에 한 프레임에 30분 걸렸던 그 정도 퀄리티가 나온다면 이 된 것이죠. 근데 지금 그것이 사실이 돼버렸잖아요. 현실이 돼버렸고, 그렇게 되니까 많은 분야에서
그냥 저거는 게임용이야라고만 치부를 했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대표적인 게임 엔진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니티, 하나는 언리얼이거든요. 근데 이제 유니티는 처음 출발에서부터 이제 가장 도미넌스하게 갔던 것이 여러분들의 모바일 내지는 뭐 스마트폰에서 재생되는 게임들 만드는데 보통 유니티를 쓰죠. 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계속 또 이 고사양 그래픽을 요구하는 부분들로 발전을 해왔다면 반대로 언리얼은 정말 끝판왕 최고급 퀄리티의 그런 그래픽에서 시작해서 이제 좀 더 밑으로 내려가는 형태로 해서 둘이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능성을 보게 된 것이죠. 언리얼 엔진이라는 게임 그래픽 엔진이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한 가능성을 보게 된 것입니다. 출발은 게임에서 시작했지만 리그 오브 레전드와 같은 리니지와 같은 리니지도 언리얼로 만들었거든요. 네, 배틀그라운드와 같은 뭐 이런 시작은 게임에서 했지만 이 그래픽의 차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전통적인 3D 그래픽에 다가서는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축, 영화, 텔레비전, 방송, 라이브 이벤트, 애니메이션, 뭐 자동차, 뭐 그다음에 교통수단, 시뮬레이션, 뭐 할 것 없이 뭐 요즘에는 이제 디지털 트윈, 뭐 등등 모든 분야에서 이 3D 그래픽 엔진으로서 과거의 게임 엔진으로 치부했던 언리얼 엔진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를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네, 잘들 보셨습니까? 어디에서 사용되는지 아시겠죠? 네, 우리가 지금 만나왔었던 뭐 드라마, 네, 드라마에선 유미의 세포들 유명하죠. 언리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언급했었던 승리호 언리얼로 만들었습니다. 네, 언리얼로 만들었고요. 뭐 이런 드라마, 영화에 나오는 그런 그래픽으로 끝나나요? 아니죠. 네. 기아 3D 컨피규레이터 네 해가지고 뭐 카니발 런칭쇼 할 때 뭐 이런 데 나왔고요. 아이유가 네이버에서 콘서트 할 때 그 확장 현실 언리얼로 했고요. 광고에서도 언리얼 사용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비주얼 컨텐츠에 언리얼이 사용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되죠? 이 리얼타임 렌더링의 가능성과 무한한 확장성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이죠. 물론 저도 네. 우와 뭐 보면서 네, 그렇게 돼 버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상현실이요. VR, AR, MR, XR과 같은 이 가상현실. 가상현실이 뭐죠? 실제 리얼 월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상의 월드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메타버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면 가상현실이요. 가상현실은 뭘로 만듭니까? 컴퓨터 그래픽이죠. 컴퓨터 그래픽인데 가상현실 안에 들어가면은 2D로 구현되나요? 3D로 구현됩니다. 리얼타임으로 실시간 작동해야 되죠. 바로 뭐가 필요합니까? 언리얼과 같은 3D 리얼타임 엔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VR 헤드셋 뭐 이거 써가지고 게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게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게임도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VR을 여러분들이 구현을 하시든 좀 이따가 이제 VR, AR 얘기하겠습니다만 VR도 구현을 하시든 AR로 구현을 하시던 뭐 MR로 구현을 하시던 XR로 구현을 하시던 XR 쪽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전 사례에서 다양한 뭐 콘서트나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네, 설명을 들으셨죠. 뭐 이런 케이스들에서 봤을 때 필요하겠죠. 네, 언리얼이 바로 오큘러스 퀘스트 지원하고요. 언리얼이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 지원하고요. 뭐 플레이스테이션의 뭐 버추얼 리얼리티 2, 네, VR2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뭐 애플의 AR킷 지원하고요. 다 지원합니다. 네. 왜 그래야만 하죠? 네. 기본적으로 그런 가상 현실을 구현할 수 있는 도구가 언리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게임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전 사례에서도 보여드렸겠습니다만 건축사 사무소에서 뭐 건축물에 대해서 소개를 하거나 시뮬레이션을 할 때 보셨잖아요. 그 다음에 뭔가 아산병원에서 의료기기 관련해가지고 시뮬레이션에서 트레이닝을 할 때 보셨잖아요. 이게 한계가 없는 거죠. 네, 한계가 없는 것이고 요즘에 각종 지자체에서 막 디지털 트윈이다고 해가지고 뭐 이런 것도 하고 계시는데요. 결국은 언리얼 엔진으로 가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한한 확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그 무한한 확장 가능성에 있어서 데몬스트레이션을 데모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